지금의 백엔드는 시대별로 서버 개발, 웹 개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러왔습니다. 그 이유는 프론트엔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디가됩니다. 이번 영상에선 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웹의 원리와 변천사를 설명하면서 웹과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용어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용어들의 차이와 관계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웹 서버의 시스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웹과 웹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웹 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란 소프트웨어가 나오는데요. 웹 서버는 HTTP 프로토콜 요청에 따라 정적 파일을 제공할지, CGI 교육에 따른 웹 어플리케이션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분기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며, 대표적인 서버 소프트웨어로 아파치 HTTP와 엔진엑스를 사용한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기본 개념은 HTTP 프로토콜과 CGI 교육에 맞춰 실행되는 서버 프로그램의 개발 개념으로, 보통 웹 서버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웹 서버에서 CGI 처리는 서버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모듈 방식과 WAS의 HTTP 전달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모듈 방식으로는 PHP가 있으며 WAS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인데, 자바의 서블릿, 파이썬의 장고, 노드.js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바 서블릿 기반의 서버 소프트웨어를 WAS라 칭하며 홈캣을 많이 사용한다. WAS는 HTTP 프로토콜을 해석하여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 웹서버 없이 실행이 가능하나,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시트 같은 정적 파일을 웹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거나, 여러 개의 WAS를 분기 처리하기 위해 웹서버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요촉과 분석 및 분기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 연동 혹은 서버 내 파일 검색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 HTML 문서 조립 혹은 JSON XML로 생성하여 응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CGI와 PHP 발표 이후 백엔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PHP, MySQL 등장 당시 HTML 문서를 조립하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는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서의 출력 순서에 따라 데이터 처리를 하는 개발 방식인데, 이를 모델1 개발 기법이라 하며 PHP, ASP, JSP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회원가입 게시판 같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능을 구현하는 시기인지라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그때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웹에 대한 복잡한 기능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모델1 개발 방식을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청을 분기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생성하는 식의 개발 부분들을 나누어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개발 방식을 모델2 개발 기법이라 하며 이전 영상에서 잠깐 소개한 MVC 모델이라 합니다. MVC 모델은 오늘날 PHP, 파이썬, 자바, 노드.js 등의 여러 언어에서 필수적으로 채택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MVC는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인데요. 모델은 데이터 처리 및 입력과 출력 값을 규격화하는 역할이며, 뷰는 모델에서 처리된 결과값으로 화면에 출력을 하며, 컨트롤러는 외부 요청에 따른 모델과 뷰를 선택하는 제어 역할을 한다. 초기 설계나 개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재사용 및 기능 수정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VC에서의 뷰 처리 영역은 특히 프론트엔드 기술 변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MVC 모델이 적용된 배경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PC, 스마트폰 등의 등장으로 그 처리를 달리 했어야 했었기 때문에 뷰 영역의 개발 방식에 대한 많은 변화와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앞서 모델 1, 모델 2 개발을 소개하면서 HTML 문서를 조립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 HTML 문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서버 사이드 렌더링, 즉 SSR이라고 합니다. SSR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언어의 개선이나 라이브러리의 제공이 있었는데, 템플릿, 데코레이터, 태그 라이브러리 용어가 이때 등장하였습니다.
템플릿 혹은 스킨이라는 용어는 PHP 기반의 게시판 솔루션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데, 출력할 페이지에 데이터 구조만 정의한 상태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HTML 파일만 변경하면 디자인이 바뀌게 되는 방식으로 처음엔 스킨이라 불렀습니다. 국내의 제로보드 게시판이 이 방식을 선보였으며, 그 당시 여러 디자이너가 스킨을 배포하여 다양한 게시판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좀 더 발전시켜 스마트피나 템플릿 언더바 같은 라이브러리의 지원으로 PHP 언어에서 MVC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데코레이터는 사이트 메쉬, 타일즈와 같은 서블릿 JSP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메뉴 등의 공통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런 공통 영역을 별도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페이지 요청 시 공통 페이지를 일괄적으로 추가시켜 브라우저에 전달합니다.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이 또한 JSP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PHP에서 플러그인이라 부르기로 하는데요. 게시판 하단에 페이지 내비게이션이나 배너 링크 목록 등 페이지 구조는 다른데 자주 사용되는 화면을 함수식으로 만들어 편하게 호출하는 기법입니다. SSR 관련 라이브러리는 언어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는 존재합니다. 생소한 개발 언어를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데코레이터, 템플릿, 태그 라이브러리 같은 용어를 정확히 알고 필요를 찾다 보면 기능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모델과 컨트롤러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론 개발 방식에서 복잡도가 증가된 원인을 좀 더 살펴보자면, HTML 문서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이 섞여 있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반영하는 식의 웹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파일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도 존재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모델과 컨트롤러가 생겨난 배경입니다. 요청의 분기와 데이터 처리에서도 많은 개선과 라이브러리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DI, IOC, 퍼시스턴스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MVC 모델 각각의 구성들을 분리하고 융합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버전 오브 컨트롤, IOC는 제어의 역전이란 의미로서 기능 호출을 내부 시스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HTTP 요청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요청을 분기 처리하는 MVC의 컨트롤러가 이에 해당됩니다. 국내의 경우 자바의 스프링 MVC를 많이 사용하며, PHP의 라라벨, 노드.js의 라우터, 파이썬의 플라스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펜던시 인젝션 DI는 의존성 주입이란 의미로서 MVC 모델 각각의 요소에서 개발된 모듈의 연계를 위한 조건을 효율적으로 대입하기 위한 방법을 뜻합니다. 사실 모델론에서도 데이터 처리와 화면 출력을 분리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데이터 및 파일을 조회하는 함수를 공통적으로 구현하여 결과 출력 시 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코드가 발생하였으며, 함수의 입력이나 출력값이 변경되면 호출되는 곳을 일일이 찾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DI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듈 간의 의존성 문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구현 방식이며,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로 자바의 스프링부트가 있습니다. 퍼시스턴스는 영속성이라는 의미로서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구현 원리로 쿼리문과 함수를 매핑시키는 방법과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조와 메모리 구조를 매핑시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이바티스, 하이버네이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MVC 모델 각각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히 모델과 컨트롤러 영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기술이 발전할수록 SSR 처리는 사라지는 추세이고, 효율적인 요청과 데이터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MVC 모델의 큐 영역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선 규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잠시 웹 영역이 아닌 4GA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필요 없이 웹 기술만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지원 못하는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채팅과 파일 전송 기능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HTTP 규격만으론 해당 기능들을 구현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TTP 규격이 아닌 각자의 방법으로 메시지 규격을 지정하여 개발을 하였습니다. 메시지 규격이 임의적이다 보니 서버도 자체 개발을 해야 했었고, 동시 조건 처리부터 메시지 분석 그리고 서비스 처리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범용적인 메시지 규격이 없어 개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개발을 반복해야 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범용적인 메시지 규격이 탄생되고 웹과 서버 개발의 장벽이 허물어지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이 메시지 규격과 백엔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